안녕하십니까. 연세암병원 암지식센터 황세희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기대수명 83.6세이고요. 기대수명까지 살 경우에 40% 가까이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진 건데요. 물론 다행히 이제 치료법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근데 사실 치료법이 좋아져서 3명 중에 2분 정도는 사실 치료가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난치성 암인데요. 우리 연세의료원,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가 생기면서 이 난치병 암 환자에 대한 정말 희망의 빛이 생겼다고 작년부터 많이 소식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세암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의 금웅섭 교수님 함께 모시고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특히 난공불락 어려운 어려운 췌장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우선 교수님 설명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자랑부터 해보세요. 자랑이요, 네. 저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 센터장 금웅섭입니다. 라이브 방송이었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화요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중립자 치료기를 통해서 수술도 안 되는 굉장히 난치성 췌장암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이게 국내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 치료고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4월 달에 고정형 치료기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시작을 했고요. 회전형 치료실로 이제 치료를 5월 28일 날 췌장암과 간암을 처음 시작으로 치료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립자 치료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 그러니까 환자가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기계도 가만히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있고, 회전형이라는 건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 있으면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 주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가 누워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요. 중입자를 쏠 수 있는 방향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곳으로 저희가 중입자를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회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는 걸 기준으로 따지면 앞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비스듬한 각도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또 뒤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어서 이 암의 위치와 그 주변에 저희가 좀 치료할 때 조심해야 될 장기들, 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어떤 방향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합당한가를 결정해서 치료할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집중적으로 알아볼 췌장암 방사선 치료죠. 이것도 결국은, 네, 중입자 치료인데요. 사실 췌장암 난치성암으로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 췌장암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 건 엄청난 소식일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는. 그리고 앞으로 또 누가 환자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엄청난 희망의 치료를 처음 하신 교수님으로서, 전문가로서 감회가 새롭지 않으시나요? 네, 많이 벅차입니다. 네. 중입자를 시작하기 전에 중입자 치료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러 일본에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일본에 가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와서. 2년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희 연세의료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작년에 고정형 치료를 시작할 때도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회전형 치료실은 고정형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치료를 하기에 좀 많이 배워야 된다. 네, 시설 자체의 규모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 훨씬 더 어려운 기계이기 때문에요. 그 기계로
저희가 처음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벅찬 영광이죠. 마음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확장해서 네. 영광이죠. 네. 예, 지금 금계수님 중입자 치료 너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뭐 국내에서 유일한 거 아니냐? 네, 유일합니다. 우선 그러니 여러 번 이제 언론에서도 뭐 단발적으로 나왔지금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중립자 치료,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해서 얼마나 좋은 치료인지 꿈의 암 치료라고 불리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중입자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치료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제 시설이 되어 있고요. 이쪽 편이 요 전체 길이가 한 75m 되고 여기가 한 40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가속기실이라는 곳이 있고 실제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방이 고정 치료실, 그다음에 2개의 회전 치료실이 있습니다. 이 고정 치료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모양입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은 요 테이블에 누워 계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 탄소 입자를 저희가 이렇게 가속시켜서 치료실로 전달하고, 또 회전형 치료실에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장비를 통해서 탄소 이온을 가속시켜서 치료를 하는데, 이게 탄소 이온을 가속시키게 되면 이 입자가 날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제 풍선의 예가 가장 쉬운데요. 어느 일정 깊이에서 이제 풍선을 터뜨리고, 기존의 엑스레이 치료는 이렇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앞부분에 이제 손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중입자 치료가 몸 안에 있는 암 덩어리를 치료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입자가 이렇게 뭐 공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암의 DNA를 깨트리는데 이런 기존의 엑스레이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암세포의 DNA를 깨트리면서 암을 더 많이 죽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중입자를 이용을 해서 암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래그 피트인가요? 네, 요 네, 뾰족한 피크? 이름을 브래그 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뾰족한 걸로 풍선을 터뜨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요 뾰족한 것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저희 치료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예, 췌장암은 사실 췌장 자체가 위 뒤에 있으니까 사실 방사선 때리면서 앞에 좀 많이 손상 당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보호해 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네. 그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뭐 더 자랑하실 게 있습니까? 아니면 치료 방법 같은 거 더 설명해 주시거나. 근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회전형 치료기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치료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더 자세한 거를 설명드리려면 한참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치료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치료 횟수, 뭐 기간 이 정도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치료 방법을 하나의 예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인데요. 지금 기준으로 앞, 뒤, 오른쪽, 왼쪽의 모양이고 CT입니다. 그래서 이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이것이 췌장이고, 이 안에 짙은 회색깔이 있는 부분이 이제 췌장암에 해당되고, 여기 하얗게 동그란 것들이 이제 혈관들입니다. 근데 이 췌장암이 이 혈관을 이렇게 맞닿아 있고 침범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뭐 혈관이 다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도 수술하다가 사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중입자 치료에 아주 적합한 경우가 되겠고요. 중입자 치료는 총 5개의 방향에서 치료를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누워있는 상황에서 등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 날은
이 옆에 방향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 날은 이쪽 방향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 날은 이쪽 방향에서 치료하고 또 그 다음 날은 이쪽 방향에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방향씩 치료하면서 총 12번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느 방향을 몇 번 치료할 건지는 이제 제가 설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저렇게 치료를 해서 주 4회죠. 화수목금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3주 동안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12번 하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12번 하네요. 그럼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입자 치료가 꿈의 치료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환자한테 고통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작년 개원을 하고 지금까지 뭐 이번에 최장암 그 환자 치료는 처음 시작을 이미 네. 문을 연 거지만 작년에도 치료 많이 하셨잖아요. 전립선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전립선암? 저희 1년 동안 한 260명, 70명 정도의 환자분이 전립선암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으셨고요. 지금 뭐 저희가 보통은 그 치료 경과는 암의 경우는 뭐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야죠. 그러니까 단 뭐 1년 만에 어떤 결과를 뭐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희가 단기 기간 동안에 저희가 체크하는 것은 급성 부작용이라고 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가.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없고요. 물론 이제 불편함이 있다라고는 하시는데요. 그런 불편함들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도 호전되는 이런 양상입니다. 뭐 효과가 같기만 해도 사실 치료 과정이 불편한 게 없는 게 뭐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중입자 치료 영상으로 설명으로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그러면 중입자 치료 어떻게 하는지 중입자 치료 기기부터 시작해서 영상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중립자 센터입니다. 그 유명한 중립자 센터 앞에 제가 금응섭 교수님 모시고 같이 나와 있고요. 뭐 대단합니다. 네. 겉에만 봐도 정말 어떤 우주선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금 교수님께서 좀 설명 자세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막상 들어와 보니 뭐 로비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좋고요. 이 전경을 보니까 이거 4차 산업시대에 정말 첨단 의료를 하는 곳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막 로비에 들어오신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공간이 약간 병원과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새로 병원 지으면서 좀 더 환자들한테 편안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느낌 있는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넓은 로비를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로비층에만 있는 거고요. 이 지금 로비층 아래로 중입자 치료를 하기 위한 기계들,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공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4층 치료실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하 4층까지 되는군요. 예, 근데 저희가 지하 4층이긴 하지만 실제로 깊이는 아파트 층고로 따지면 한 10층 정도 되는 깊이까지 내려가겠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10층이요. 네. 네, 이곳은 엘리베이터 뒤쪽 공간인데요. 미술 작품 감상하시라고 이렇게 작품들을 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천장으로 쳐다보겠습니다. 천장으로 쳐다보면은 이렇게 한 아파트로 따지면은 한 10층 정도 되는 깊이에 제가 있는 거고요. 저 위에 보이는 유리창은 저희가 치료 기계가 들어올 때 저 유리창을 뜯어내고 이 공간으로 기계가 또 들어오고 그 이후에 또 그 기계를 가지고 다시 치료실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채광뿐 아니라 그 기능을 넘어서 기계를 옮기는 기능도 하고 있네요. 네. 저희가 기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들이 들어와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기에 보이는 저 유리창을 제거하고 이 기계가 들어와서 기계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갈기 위한 기계가 들어와서 실제 가속기실 혹은 치료 기기가 있는 그 방으로 무거운 기계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주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우주선의 느낌은 지금 로비 공간은 약간 좀 환자분들의 아늑함을 위해서 아무톤의 컨셉을 잡았고요. 실제로 치료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주선의 컨셉을 가진 그런 치료실 공간들이 있습니다. 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드디어 치료실에 들어왔는데요. 뭐 치료 중 사인도 있고요. 교수님, 이 치료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치료실이 크게 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고정형 치료실이라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두 개의 겐트리 치료실, 회전형 치료실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공간이고요. 이 공간도 보시면은 느낌이 뭔가 앞에서 보셨던 그 로비의 그 아늑한 느낌보다는 뭔가 새로운 하이 테크닉, 뉴 테크닉을 이용한 치료를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더 추가적인 설명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 픽스트 룸 안에는 지금 환자분이 치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고정 치료실인 거죠? 죄송합니다. 고정 치료실입니다. 픽스트 룸이라고 제가 영어로 잘못 얘기했네요. 네, 고정형 치료실이고요. 옆에 있는 회전형 치료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정형 하나, 또 이제 회전형이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회전형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회전형실이 치료가 가동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아직 준비 중인 두 번째 회전형 치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치료실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드디어 저희 그 회전형 겐트리 치료실에 들어왔는데요. 들어와 보니까 교수님이 이게 움직이는 문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두껍네요. 이게 방사선 차폐를 위해서 상당히 두꺼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닫히고 나면은 안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더라도 그 방사선이 바깥으로 중입자 치료를 받더라도 그 여파가 바깥으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두꺼운 문을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그 테이블에 환자분이 눕게 되고요. 이 환자분의 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방향에서 중입자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큰 기계가 옆으로 쓱 돌면서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 멈춘 다음에 그 멈춘 지점에서 중입자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날 치료할 때는 또 다른 방향에서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방향을 바꿔가면서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기계가 막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겐트리, 회전형 치료가 없으면은 테이블이 돌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 방금 보셨던 화면은 저희가 회전형 치료를 위해서 설치한 겐트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비입니다. 길이가 한 9m, 한 10m, 10m 정도 되고요. 무게는 한 200톤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200톤이요? 네,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기계가 이렇게 360도 돌면서 어느 일정한 위치에서 위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중입자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환자한테 환자 몸 안에 있는 암 덩어리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첨단 암 치료로 불리우는 꿈의 암 치료기 중입자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에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중입자 치료를 이용한 췌장암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중입자 센터, 연세안병원 중입자 센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10년 동안 3천억 이상 투자한 걸 여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신 건데요. 중입자 치료 통해서 이제 아직까지 그 260명, 70명 전립선암 치료 효과는 좋다고 하셨고요. 지금 췌장암 이미 시작하셨고 간암도 시작하셨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이게 이제 예후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수치 정도로 저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췌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저희가 이제 2년 생존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들에 따르면 한 2년 생존율이 한 56% 정도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했던 부위 자체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은 한 80% 이상의 병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금 논문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일본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척추뼈가 있고 이 앞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곳이 이제 췌장암이 있었던 부위고. 굉장히 들어오면 통증도 많이 호소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신경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신경들을 자극하게 되면 등 통증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반응 그 증상이고요. 이제 치료하고 나서 아마 이게 6개월째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 뻘겋게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효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좋은 경우를 발표를 했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뭐 저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년 생존율 56%라는 것이 췌장암 자체가 워낙 예후가 안 좋은 병이기 때문에 그 수치만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저희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본 결과인데요. 이런 말씀은 좀 무리할 수는 있는데 그 연산병원 중입자 치료기가 좀 더 업데이트 된 거잖아요. 예. 가장 최신 버전의 기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살짝 해봅니다. 예, 저도 기대합니다. 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사실 치료가 너무너무 어려운 암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치료가 어려운 이유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암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암이 생긴 다음에 이 주변에 혈관이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하나는 이 췌장암 세포 자체가 치료에 굉장히 이제 저항성이 강합니다. 잘 말 안 듣는 암세포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모든 면들이 췌장암이 정말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예, 진짜 진단이 어렵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부 초음파 하는데 위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못 찾아내요. 그러면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거 참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들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세요. 네. 췌장암 보통 5년 생존율 하면은 한 15%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저렇잖아요. 옛날보다는. 옛날보다는 좋아졌죠. 근데 예, 굉장히 힘든 병은 맞는데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중입자 방사선 치료 이렇게 하는 그 의사뿐만 아니라 그 항암제 하시는 교수님들, 또 수술하시는 외과 교수님들 모두 다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결과가 나올까,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 보니까 췌장암이신데 일단 중입자 치료로 좀 사이즈 많이 줄이시고 수술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중입자 치료 덕분에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편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중입자 치료만으로 정말 암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기대하는 바죠. 예, 앞으로 기대하는 바요. 네. 앞서 이제 중입자 치료가 암 치료에
취약한 환자들, 그러니까 암 치료라는 게 기존의 암 치료가 수술 뭐 사실 췌장암 수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막 앙블락 서저리라고 엄청 네, 난이도가 굉장히 힘들고. 높은 예. 수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항암 치료도 고령자들 특히 이제 괴로우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고령 환자들이 많잖아요. 췌장암 자체가 그러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네.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중입자 치료 도입하면서 이 중입자 치료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게 난치성 암에 대한 중입자 치료를 통한 치료의 효과의 증진 이런 것이 저희한테 큰 도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저희가 접어들면서 좀 더 편하게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기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중입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나 항암제에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중입자 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췌장암 치료 사례를 통해서 췌장암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해외 데이터 같은 거는 네, 주로 해외 데이터가 일본의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치료 사례는 아까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경우가 네. 저희가 치료했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잠깐 자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요게 이제 또 CT죠. 네. CT고 이게 앞, 뒤, 오른쪽, 왼쪽이 되겠고요. 요쪽이 가운데 있는 데가 저희가 치료를 목표로 하는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있는 자료였고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서, 우측에서, 좌측에서 이런 방향에서 저희 목표점을 향해서 중입자를 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하나의 방향에서 총 12번의 방향을 선택을 해서 물론 이 네 방향이니까요. 여기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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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이렇게 적절한 그 방향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이영숙님 문의 들어왔어요. 폐암도 치료할 수 있나요? 이게 근데 좀 뭔가 저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이 참 드리기가 어려운 게요. 같은 폐암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질병의 범주, 그다음에 환자분의 상태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야지 치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6월인가요? 네. 네, 6월에 저희가 5월 28일 날 췌장암과 간암을 시작을 했고요. 6월에는 폐암도 치료를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해하기는 기왕암에 걸렸고 기왕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중입자 치료 대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지만 중입자 치료센터 개원하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게 네. 관심도 많아지고 궁금증도 많은데 네. 어떤 걸 제일 많이 궁금하십니까? 예, 제일 방금 그 폐암도 됩니까? 라고 하셨던 그거와 또 그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환자분께서 이게 치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췌장암이 췌장에서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게 점점 자라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이렇게 간이나 복강 내로 암이 이동을 해서 자라는 것이 이 췌장암의 일생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미 췌장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른 곳에 자라고 있으면 중입자 치료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이 췌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초기에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을 해야만 하고요. 아직은 초기 췌장암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수술을 해야 되는 원칙이고 이게 수술하기에는 좀 진행이 됐고 혈관들과 가까이 있어서 수술이 불가한 경우가 이런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입자로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것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환자의 그 CT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뭐 저희가 바로 중립자는 하지는 않고요. 일단 항암제를 먼저 해서 크기를 줄여놓고 중립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상황으로 만든 다음에 치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령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중립자의 혜택을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중입자를 치료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연구 형태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항암제도 하고 중입자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이런 식의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치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요 단계죠. 수술이 어렵고 혈관에 붙어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주로 3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중입자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췌장암 3기 정말 절망적일 것 같은데 그래도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그래도 한 가지 큰 희망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췌장암이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췌장암 환자가 중입자 치료 받을 때 치료 기간 이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죠? 3주죠. 네. 12번 3주 동안 치료하게 됩니다. 한 번 할 때는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그게 굉장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 이유는 중입자를 쏘는 시간 자체는 항상 일정한데요. 저희가 숨을 쉴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췌장의 위치가 이동합니다. 이동을 하고 그렇겠죠. 네,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사실 위아래도 하지만 앞뒤 좌우 다 이동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위나 12지장 이런 부분도 동시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호흡을 이렇게 후 내쉬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약간 멈추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멈추는 그 시점에 중입자를 쏘고 그 다음 호흡에서 멈추는 시점에 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입자를 쏘는 시간은 3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 호흡 주기에 따라서 전체 시간이 20분, 30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호흡을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맞출 수 있고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이면 저희가 보다가 호흡이 이상하다 그러면 또 치료를 스탑시킵니다. 하고 다시 호흡이 잘 돌아오면 그때 다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전에 이제 방사능 치료도 왜 호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갖고 좀 복식 호흡을 연습해라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네. 숨 쉬는 연습을 좀 하면 방사능 치료 받기가 좋다. 맞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흡 교육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과 호흡 교육실이라고 해서 두 방이 있는데요. 거기서 환자분들과 같이 이제 호흡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의 호흡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연습을 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교육들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네요. 현재 그러면 중입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췌장암에 국한한다 하더라도요. 그 얼마나 대기 환자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한 2-3달 정도 이제 치료의 대기가 있습니다. 있고. 근데 대기가 너무 길어져갖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환자는 되게 마음이 급할 것 같아요. 내가 췌장암이다 그러면 빨리 좀 치료받고 싶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 슬롯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기하는 시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진단 받으면 빨리 금웅석 교수님한테 예약을 해서 일단 치료가 가능한지부터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입자 치료센터 3개잖아요. 지금 치료실이요. 치료실이. 이게 다 100% 가동되면
1년에 암 환자 얼마나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1,000명 이상의 환자분을 치료를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명이요? 네네. 예. 근데, 사실 더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연세안병원에서 이 중입자 치료기가 치료센터가 그 도입되기 전에는 외국에 가서 네. 치료받은 분들도 네. 꽤 있잖아요. 뭐 네. 비용도 지금도 뭐 비싸긴 하지만 훨씬 많은 비용을 들이고 갔다 오시고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다. 근데 이런 에피소드 있으면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예, 뭐,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진료실도 들어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세브란스, 이게 마크가 새겨져 있는, 연세학교 마크가 새겨져 있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요. 굉장히 놀라셨죠. 왜 여기 한국 사람이. 너무 반가웠을 것 세브란스 같아요. 병원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 있는가.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울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한국 사람이 그것도 이제 아무튼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동반해서 진료를 보니까 상당히 위안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별로 이 치료 대상이 안 되는데도 가서 좀 고생하신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안 돼도 이제 가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중입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중입자 치료라는 것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방사선종양학 전문의 교수님들이 이제 네네 한번 면담 상담을 하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가십시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무튼 뭐 중입자 치료를 한번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또 가셨던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세안병원 중입자 치료센터 개원했다는 거는 환자들한테 엄청나게 그 치료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거고요. 외국 안 나간다는 게 사실 암 환자잖아요. 그냥도 아니고. 얼마나 큰 혜택인지 또 의료진들이 다 한국말로 소통이 되니까 진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위안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 엄청난 시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뭐 처음 도입할 때 그때 뭔가 이 큰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있는 사람은 그런 위치는 아니셨지만 그냥 그 의사 중에서 한 명이었던 거고요. 공부를 하러 가야 될 의사 중에 한 명이었던 거고 한 10년 이제 2013년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시작이 됐고 과연 이것이 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엄청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료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암 치료 발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들께서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젠틀님께서 수술 안 하고 중입자 치료부터 할 수 있나요? 했는데 아까 전 질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항상 저도 조심스러운 게 그냥 단순히 지금 질문 주시는 것들로만은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잠깐 어떤 경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앞, 뒤, 오른쪽, 왼쪽이고요. 요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췌장암입니다. 췌장에 있는 이 짙은 회색깔이 췌장암인데요.
뭐 이렇게 주변에 이건 위인데요. 위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래는 이 혈관, 요 하얗게 보이는 게 혈관입니다. 이 혈관에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요 회색깔이 이제 췌장암인데요. 이 위에 거는 주변에 위와 딱 달라붙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치료를 중입자를 못합니다. 하게 되면 이 위가 손상이 돼서 이거는 치료하는데 이득이 없고요. 아래 부분 보면은 여기 약간 좀 이렇게 간격이 있어서 지금도 중입자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항암제에서 더 줄여놓으면 중입자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진을 보고 이 환자 치료에 중입자 치료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질문들이 이제 됩니까 안 됩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금운석 교수님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최선일 것 같고 연세안병원 환자가 아닌데 타병원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뭐 저희가 예, 당연히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췌장암 설명 말고 다른 거 이제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게 간암 그리고 네. 폐암 이제 시작했고요. 전립선은 이미 270개 가량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영역은 넓혀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전립선암에 있어서뿐 아니라 이제 췌장암, 감암, 폐암 이렇게 넓혀지니까 그 어떤 거대한 구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중입자 치료가 실제로 그 시작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미국에서 하긴 했지만 그게 어떤 활성화된 것은 94년도 일본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계속 임상 연구를 했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하고 있어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하는 그 환자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그동안에 일본에서 치료했었던 그 데이터와 어떤 환자분들을 치료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부작용이라는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치료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을 갑자기 치료를 하기에는 그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췌장암, 간암, 폐암이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는 역시 기존에 치료해왔던 그 환자분들의 결과를 보면서 다른 암종들도 치료할 건데요. 대표적인 게 두경부암, 그다음에 재발성 직장암, 육종이라고 해서 근육에 생기는 암 이런 경우들이 또 저희가 다음에 이제 치료를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진짜 두경부암이나 육종이 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썬님께서 췌장 꼬리에 6cm에서 8cm짜리 췌장암이 있다고 하는데 신경 내분비 종양이 의심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런 환자도 중입자 치료 가능하십니까? 지금 중입자 치료 데이터는 신경 내분비 종양의 데이터는 없고요. 그 꼬리 부분에 6에서 8cm 역시 이게 참 사진을 안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엔 너무 어려운 면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술을 가능하면 수술을 하자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쪽 그 교수님과 좀 그 의논을 나누셔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님께서 그 췌장암 중입자 치료로 증상과는 상관없이 치료가 가능하냐 그러시는데 췌장암 증상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치료가 네. 가능할까요? 예, 역시 증상이 아니라 위치인 거죠. 네, 위치와 주변의 장기와의 관계인데요. 증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신경 침범에 의한 등 통증일 것 같은데요. 증상과는 큰 상관이 없고 그 주변의 위 십이장 이런 부분과의 관계를 보면서 저희가 치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브로콜리 먹는 보도콜리님께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중입자 치료센터 연세안병원 유일합니다.
사실 연세안병원이 우리나라 암 치료의 역사를 써온 곳이잖아요. 자랑 좀 해주세요. 예. 그 방사선 치료로만 따지면 저희가 문헌상으로 그 논문으로만 그 검색된 것이 찾을 수 있는 것이 1922년도에 처음에 우리나라의 방사선 치료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기록이 이제 차이나 메디컬 저널이라는 곳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그렇게 저널에 발표될 정도면은 이미 그 전부터 치료를 해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언젠지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년은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걸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한 건 맞잖아요. 네. 그리고 또 1969년도죠.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암센터라는 이름의 시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 교수님들이 암만을 보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암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도 처음이고, 저희 또 방사선 치료 영역은 아니지만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지금 벌써 4만 예,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다빈치 수술도 4만 예를 돌파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치료비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3천억이 더 든 그 기기니까 치료비는 지금 현재 외국보다는 훨씬 싸지만 가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질환마다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질환마다 저희가 들어가는 리소스가 그 준비해야 될 과정들과 인력들 그다음에 기계의 가동 시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차등이 있다. 이 그렇습니다. 얼마가 드냐는 또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 가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싸죠. 보험 적용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정보, 중립자 치료, 또 췌장암 중립자 치료에 대해서 진짜 많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제가 중립자 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암 치료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중립자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치료가 가장 환자분께 이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만 하면 다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이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환자분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치성 암의 대표적인 암이죠. 췌장암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중입자 치료, 췌장암 중입자 치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프로는 이번이 아마 가장 처음인 것 같고요. 이렇게 잠깐은 몰라도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최첨단 암 치료인 중립자 치료를 통해서 더 많은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금웅석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